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65번이에요. 용익물건 옳은 것 1번입니다. 자, 1번 지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있다면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인 건물 소유권이 양도 이전되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함께 양도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근데 둘째 줄은 그 논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상권이 독립된 물건이지 건물 소유권에 완전히 종속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예, 둘째 줄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철거의 체크요. 그 다음에 신축된 경우 신축의 체크요.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재건축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이란 말이 오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인정, 존속이 되는데 단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범위나 존속기간은 구건물 기준이다. 그래서 체커 그 신축 건물을 위하여 체커 지상권이 인정의 동그라미요. 될 수 있다. 없다가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어느 지역 주민들 체커요. 이 타인의 토지를 체커 거의 무기나까지요.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통행료로 사용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통로 개설은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주민들이 통로를 개설했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소유자의 무기나에 통행했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위해서 통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 못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첫째 줄 묵시적 체커, 갱신 체커. 달리 말하면 법정 갱신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 필요 없고 제3자에게 갱신의 효과를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마지막 건물의 체커요. 전세권자는 체커 건물이요. 의 환가 대금으로부터만 만의 동그라미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건물의 대지의 체커요.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이 논리는 주임법 상임법하고 구별해야 돼요. 특별법인 주임법 상임법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원칙 대지가액을 포함하지만 건물의 전세권자는 토지,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건물만이지 대지 포함 안 해요. 예. 그 다음 66이요. 법정지상권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첫째 줄 마지막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체커요. 둘째 줄 중앙에 철거의 체커, 마지막에 신축의 체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철거 후 신축, 멸실 후 재건축은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 3번을 묶으시고 일괄 매매란 냄새가 나면 바로 문장 말미를 보고 성립하지 않는다를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체커 함께 매도요. 이런 말이 오면 일괄 매매 성립 발생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확인하면 돼요. 3번 마찬가지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체커 함께 매도요. 문장 말미를 보고 성립하지 않는다만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는 취지예요. 다 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자 4번이요. 4번을 보기 전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건물 철거 특약이란 토지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특약이어야만 하지, 토지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건물 철거 특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묶을 것인데 그걸 보고 토지 사용을 그만두겠단지 계속하겠단지를 느껴야만 해요.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묶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정여하면서 구 건물을 철거하되 철거의 체크요. 지상에 자신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까지요. 토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만을 남에게 정여하고 건물은 정여 안 했어요. 건물은 철거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건물을 다시 신축하여 건물은 그대로 소유하기로 했다면 건물은 그 부지 토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만두겠다. 사용하겠다니까 그대로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건물 철거 합의에는 체커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까지요 의 발생에 동그라며 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 첫째 줄 중앙에 결정하지 않았다면까지 체크요. 법정지상권은 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법원이 치료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2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자는 치료가 얼마인지 몰라서 지급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고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정했다면 결정하지 않았다면에 따라 결론 달라집니다. 예,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개 맞히고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시간 한도 내에서 문제를 풀어라는 연습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득점 안 돼서 한 10점 올리면 됩니다. 예. 그 다음 67번이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자 1, 3, 4를 묶으시고 1, 3, 4요. 1번 첫째 줄 마지막 부속물 대금 체크, 3번 권리금 체크, 4번 보증금 체크. 의외로 빈출입니다. 3, 4 권리금, 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그리고 1번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목적물에 부합이 되면 합체가 되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해요.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예,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럼 2번, 5번을 묶으시고 2번 묶어볼게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까지 묶으시고 도에 동그라미요. 도가 수로 달라지면 결론 달라집니다. 자,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채권자인 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이요. 공사대금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타인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죠.
수로 달라지면 성립 안 한다고 가야 됩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이요.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동그라미요. 전세권자가 체크 권한 없이요. 권한 없이 밑에는 불법 점유라 적으시고 목적물을 정축한 경우 체크 공사대금이요. 공사대금 채권은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볼 수는 있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적법 점유여야만 하지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68.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 순위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 첫째 줄 체크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까지요. 둘째 줄 중앙 과실의 체크요. 정리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 예외가 있다. 저당 부동산을 압류를 한 후에는 과실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예외라 적으시고 그 다음 2번이요. 감유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런 말이 오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감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경매 대가에서 동순위, 권리의 순위가 같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리하여 분담액을 정하는 안분배당하지 저당권자가 물권자라고 우선하여 변제받지 못해요. 동순위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저당권자보다 먼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럼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됐다는 이야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체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까지 하였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거기에 예외요. 전세권이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건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당연히 경매로 소멸해요. 시험의 논점은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것이 논점인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한 건 논점 아닙니다. 전세권 경매로 소멸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외 전세권자가 스스로 배당을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예외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4, 5번 묶으시고 4번 경매 신청의 등기 이전 체크요. 대항 요건을 구비 체크요. 주임법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말이 오는 것이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말합니다. 4번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경매대가에서 최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을 말해요. 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권이요.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같은 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이다. 근데 시험에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흔들지는 않아요. 그냥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 최우선 변제권 그 정도만 알아보시면 족한 것이 5번. 69.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틀린 것. 1번 첫째 줄에 가장양도 체크하시고 여백에는 추검력이라 적으시고 추적할 추자에 미칠 겁자예요. 저당권이란 담보물건은 추검력이 인정이 돼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지 않는 한 끝까지 저당 목적물을 따라가는 성격이에요. 저당 목적물이 누가 소유하든 채무 변제 안 하면 경매 신청하고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매매가 됐든 진짜 매매가 됐든 이런 건 저당권의 침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은 첫째 줄에 반환에 체크하고 끝입니다. 저당권이 침해당한 경우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손해가 발생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3번은 손해가 있는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물의 가액이 감소되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있는에 체크요. 손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있는 없는에 따라 결론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이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는 행사 밑에 동그라미요. 그리고 화살표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밑에는 그렇게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이 보충이 됐다면 손해는 있다 없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렵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담보물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손해는 있다 없다?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이요. 학원에서 연습 좀 해야 돼요. 불가항력 체크요. 그리고 첫째 줄 마지막 적시 변제 청구권 체크요. 적시 변제 청구권 밑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만 해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여 바로 돈을 갚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만 하지 불가항력이라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적시 변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가야만 해요. 그 다음 70번 건저당권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둘째 줄 전반에 건저당권자는 체크요. 그 다음에 셋째 줄 채권 채구액 범위 내에서만까지요. 만의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우선 변제권 체크요. 정리. 건저당권에 있어서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채구액을 초과해도 채권 채구액의 의미가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하지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지 않거든.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우선 변제권은 채권 채구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받아요. 되겠습니까? 채권 채구액이 건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해.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없다고 무작정 우선 변제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이지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이요. 둘째 줄 중앙에 제3취득자 체크하시고 묶어볼게요. 채권 최고액과 그 경매 비용까지요. 묶은 부분에 채권 최고액 언더라인이요. 경매 비용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 최고액이 채무자의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건저당권 말소 청구할 때는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 되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저당권 말소 청구할 때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건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경매 비용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건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체크 정한이요. 경우에 도의 동그라미요. 건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체크 채권이 전부 소멸까지요. 하고 그리고 체크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요. 에는 기간 경과 전이라 하더라도 전의 동그라미요. 건저당권의 계약을 체크 해제요. 하고 건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었었네요. 가령 채무자인 대리점 하는 채무자가 물품이 시원찮게 내려오면 결산기를 정해서도 계속 거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 전부를 변제해버리고 기간 경과하기 전에도 건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 그만하자고 해지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이건 시험에 정답은 안 돼요. 4번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동그라미 전 위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란 이야기는 아직까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 채권 채무는 정간 변동하는 중이다. 아직은 건저당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의 체크요. 를 양도하거나 양도의 체크요. 대위 변제의 체크요. 한 경우 체크 건저당권이까지요. 양수인이나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는 없다. 정리.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은 건저당권이기 때문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고 채권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정간 변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채권을 일부 양도하거나 채권 일부를 대위 변제해도 건저당권에 표시가 안 납니다. 건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저당권 자체가 일부 양도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거나 일부를 대위 변제에 대해서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둘째 줄에 선순위 저당권자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요. 경매 신청 시 가로하고 가로에 X요. 정리. 후순위 담보권자인 후순위 저당권자나 후순위 전세권자나 후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선순위 건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지 경매 신청 시가 아니다. 매각대금 완납할 때를 기준으로 확정된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71이에요. 자, 단독행위 털린 것 1번이요. 자, 1번 지문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인 것을 말해요. 의사표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 곧 단독행위, 법률 요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원칙적 체크하시고 단독행위는 형성권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므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함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동의 성락했거나 또는 오로지 이익만을 주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는 채무 면제나 유정 등은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어. 원칙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동철이는 상추 먹고 취하면 해에 웃는데 제유포 이런 걸 왜 암기했는가 하면 법률로만 정할 수 있지 법률 규정 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단독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법률 규정 체크야. 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외에 동그라미요. 단독행위를 당사자 간에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재단법인 설립행위 제의 동그라미, 유언행위 유의 동그라미, 권리의 포기 포의 동그라미, 제유포요. 제 뿌릴 때에는 상대방 없을 때 비겁하게 뿌려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그 다음에 5번이요. 규범적에 가로하시고 X, 여백에는 자연적이라 적으시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할 수 있느냐고.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자연적 해석해야지. 그 말입니다. 72번이요. 갑과 을은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는데 가장매수인 을은 X 부동산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틀린 것. 1번 제3자 병이 체커선이요. 라 하더라도 갑을 사이에 체커 가장매매계약 체커 무효의 체커요. 갑을 간의 가장매매계약은 제3자가 선이라 해도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예, 이 무효를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 병이 체커 악이요. 악이라면 선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장매도인 갑은 악의의 제3자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및 건물의 명도 청구할 수 있죠. 예, 선의라면 없다로 가야만 해요. 3번 제3자 병이 체커 악이요. 인 경우 예, 악의의 제3자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게 좀 어렵네요. 여백에는 570조라고 적으시고 있다로 가야 합니다. 정리. 제3자 병이 악이라면 가장매도인 갑이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 등기 청구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2, 3번 묶으시고 2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요. 그래서 악의의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럼 갑을 사이에 가장매매가 무효니까 가장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갑을 간에는 가장매도인이 소유자잖아. 결국 을병 간의 매매계약은 을이 전부 타인 권리, 갑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570조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해제의 체크요.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짧아가지만 어려운 이유는 570조의 전부 타인 권리 매매를 연상하면 쉬운데 연상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체커
제3자 병이 악의까지요 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체커 가백에까지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돼요. 추정되는 자 제3자 병이 추정되는 사실,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지는 않는다. 추정되는 것과 반대의 사실,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가장매도인 갑이 무효 주장자죠. 예,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자 병이 체커 선의요 인 경우 가장매도인 갑은 체커 가장매수인 을에게 체커요. 선의 밑에 제3자 병이 선의 밑에 이렇게 적으시고 정리. 갑을 간의 가장매매는 갑을 간에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갑을 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 갑에게 있다고. 그 민법 108조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3조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장매도인 갑이 가장매수인 을에게 이미 이행, 등기해 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매도인 갑이 가장매수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거기에 가름하여 가장매도인 갑은 가장매수인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갑을 간에는 선의의 제3자 병만 없다면 가장매도인 갑은 가장매수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었는데 선의의 제3자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이제는 가장매도인 갑이 가장매수인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을의 처분으로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가름하여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요. 자, 73 차고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자, 묶어볼게요.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까지 묶으시고 불합의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논할 수 없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다음 2번 전달기간으로의 사자 그 말이 우체부 등을 연상하시고 의사표시를 잘못 전달한 것은 옆집에 우편물을 집어넣었다면 이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예요. 표시기간의 착오가 착오의 문제입니다. 심부름꾼이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에 관한 착오 체크요. 법률에 관한 착오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 판례요. 현행 세법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개정한 지 한 달 됐어. 그럼 일반인은 모르잖아 잘.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거래하여 법률을 착오한 경우 착오의 일반 이론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여 법령상의 제한이요. 법령상의 제한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요. 법령상의 제한의 대표적인 예는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한답니다.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 취소 못해요. 예. 그 다음에 3, 4, 5를 묶으시고 4번에 매매대금 체크하고 여백의 시가라 적으시고 가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란 게 원칙, 가격은 달리 시가, 달리 매매대금을 말해요. 예, 첫째 줄 전반은 맞아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지만 매매대금에 관한 착오,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다 아니라니까. 가격, 면적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는 아니다. 근데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다. 5번은 여백의 현황이라 적으시고 면적을 엎드리고 있어도 면적이란 면적의 부족을 말해요. 이는 면적의 부족이 아닙니다. 농경지 지목은 답이었었고 1389평을 매매함에 있어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라 믿고 매수했는데 청량해 보니까 절반 가까이 약 600평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다라는 게 밝혀진 것은 토지의 현 상태에 관한 착오, 현황, 성질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원칙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예. 그 다음에 74요. 제3자의 사기,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마지막 언더라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까지요.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해요. 악의 또는 과실, 알아도 취소하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한다. 악의도 취소하고 과실도 취소한다.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한 토막만 언급해도 취소할 수 있다로 가는 게 옳은 지문이지만 하나여를 붙이면 만이란 말이기 때문에 한 토막만 언급하면 틀려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여를 붙여도 전부를 언급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옳아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틀렸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옳고. 그래서 항상 법 조문을 물어보는 지문에 또는일 때 하나여를 붙였을 때 긴장해야 됩니다. 자, 2번이요. 2번은 공동묘지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한 사건. 지질이 저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취소하지 않고도 사기꾼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 4를 묶으시고 3번 묶어볼게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단순한 피용자로서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까지요. 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사기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여 4번 체커 상대방의 대리인까지요.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 상대방은 본인을 말해요. 상대방 즉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 즉 본인의 사기 강박이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즉 본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해요. 그래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죠. 예. 그 다음 5번째요.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 취의 동그라미요.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또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여백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사강취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입증 책임을 물어본다면 취소하려고 하는 자가 입증한다. 75번이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수여의 체크요. 어른 수여받았다 이 말이 임의대리인 말이에요.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말합니다.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가장 타당한 것 1번 본인갑의 허락까지요. 이 없는 한 그게 틀렸어요. 바로 위에 여백에는 또는 부득이한 사유예요. 이미 대리인 어른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인 갑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갑의 허락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는 틀렸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선임합니다. 2번이요. 이미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도 이미 대리인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예, 틀렸고 3번 이미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일지라도 체크 이미 대리인 을이 사망까지요. 예,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후견에 계시는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 그러므로 임의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을의 임의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복대리권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예, 맞고 4번 임의 대리인 을이 체크 본인 갑의 지명까지요. 에 의하여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면 임의 대리인 을은 복대리인 병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백에는 책임이 경감된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보다 더 줄어든다 그랬죠. 복대리인 병이 부적임자이거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고 본인 갑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책임의 감경이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임의 대리인 을이 체크 무단이요. 병을 선임한 경우라면 무단이란 말이 본인 갑이 허락을 하지도 않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체크 병의 대리행위까지요. 그 밑에는 무권대리라 적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갑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가 틀렸어요. 임의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이 허락도 안 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예요. 무권대리행위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 갑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76번이요.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판례와 다른 것 1번이요.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예,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종전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도 129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
깎아주는 건 없어요. 3번이요. 둘째 줄 묶어볼게요. 당의 표현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까지야.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가 표현 대리 행위의 상대방을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례가 등장한 거예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표현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묶어볼게요. 첫째 줄부터 본인이 타인에게 자의 통념상 대리꾼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성낙 또는 묵인한 경우까지 묶으시고 묵인의 언더라인이요. 125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묵시적 대리권 수요 표시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4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둘째 줄 마지막.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까지 체크해요. 빈출 판례입니다. 126조의 표현 대리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것을 넘은 표현 대리 행위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할지라도 대리 행위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지 표현 대리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지만 그때 교부된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인 것처럼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처분, 매매 등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지 것처럼 팔아먹었지 대리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7 무권 대리 1번 선의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이전의 체크요. 둘째 줄 철회의 체크요. 선의의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할 수 있죠. 예, 그 말이 1번. 1번이 옳아요. 3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 3번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되지. 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은 할 수 있지만 추인의 효과가 생기기 위해 상대방이 알아야 돼.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추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거나 추인해도 추인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2번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체크 원칙적이요. 가로 유효의 가로요. 유효의 X예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원칙이 무효입니다. 무효. 추인해야 유효가 될 것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뜬금없이 유효라 던지면 안 돼요. 무권 대리 행위는 원칙 유동적 무효, 무효인 상태입니다. 예,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말해야 옳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권 대리 계약을 추인하면 가로 추인 시까지요. X예요. 유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추인 시, 추인한 그때로부터 이 말이 소급효 없다는 말이에요. 틀렸고 5번 둘째 줄에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무권 대리인 가로하시고 X예요. 첫째 줄은 그다지 큰 의미 없어요.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손해배상할 것인지의 선택은 권리를 가진 상대방이 선택해요.
왜? 무권 대리인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어요. 대리권이 없는 녀석이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선택은 독특하게도 의무를 부담하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이다. 자, 78번이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맞는 것. 1번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이 변동되고 유효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취소권의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취소해야 무효가 될 것인데 취소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유효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유효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취소는 무효와 달리 시간의 경과로 법률 효과가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는 전부 소급표 있어요. 셋째 줄 마지막 소급표 체크하고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 3을 묶으시고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무효와 취소의 경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 말해.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인정하고 이중효를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 경합되지 않는다가 틀렸고 3번은 여백의 이중효라 적으시고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이중효를 판례가 인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법률행위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체커 민법이요. 체커 원칙적이요. 가로 그 해당 부분만까지요. X요. 무효로 취급한다. 민법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이 전부 무효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것인데 정답이요. 약관규제법이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민법 약관규제법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민법 시험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풀면 돼요. 예, 그 다음 5번째요. 무효의 가로하고 X요. 취소의 체크요. 무효권자란 말은 없어요. 취소권자는 딱 법정되어 있거든.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비로소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 무효와 차이점이다. 이게 취소에 관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79 법정 추인 아닌 것. 1번 마지막에 담보의 담의 동그라미 2, 3을 묶으시고 전반부에는 전이라 적으시고 그래서 2번 상대방이 체크요. 채무를 체크 이행하고까지요. 이행하고 바로 사이에는 그리고 엔더요. 체크 취소권자가 수령한까지요. 3번 취소권자가 체크요. 첫째 줄 마지막 이행한의 체크요. 정리 전희경 담양강 중에 1번은 담이기 때문에 2양을 제외한 4가지는 누가 해도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담은 법정 추인. 그럼 문제는 2, 3번은 이행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이에요. 전인데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법정 추인이 맞지만 상대방이 이행한 것은 언제나 법정 추인이라 볼 수 없고 추가되는 요건이 상대방이 이행한 것은 취소권자가 수령해야만 무엇이 된다? 법정 추인이요. 그럼 4, 5를 묶으시고 4번의 취소권자가 체크요. 이행의 청구 2의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받은의 체크요. 2양 중에
이 양은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 되지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 이를 받았다는 말은 상대방이 했다는 말이에요. 4번이 법정 추인 아닙니다. 5번 취소권자가 체크 둘째 줄에 양도의 양의 동그라미 한원의 체크야. 이 양은 누가 해야만 취소권자가. 그래서 5번은 법정 추인이지만 4번은 법정 추인 아닙니다. 자, 80번이요. 조건 기한 타당한 것 다툼 판례. 1번 단독행위는 체커 원칙적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체커 상대방의 동의요. 또는 체커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까지요. 그 말을 달리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오로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채무의 면제와 유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첫째 줄 마지막 처분의 처의 동그라미, 둘째 줄 상속의 상의 동그라미, 처상 보담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처는 있는데 상은 없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밑에는 플러스 기성이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소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고 와야 되는데 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가로하고 X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란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묶으시고 다섯 번째 둘째 줄 마지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무유효까지 묶으시고 X예요. 정리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는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어요.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뻥을 쳤네. 1분 전에 맞춰드리려 했는데 다음 주에는 2시 전에 꼭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단답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부담스럽게 와닿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학원에서 하드 트레이닝 하고 가야 돼요. 시간 안에 다 푸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면 지금 가도 이 점수보다 기본 10점은 더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시험 칠 기간도 40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평균 1, 20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점수 몇 점보다는 시간 안에 풀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렇게 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